안녕하세요. 경제로 보는 인문학 시간의 박정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광역시라고 불리우는 곳에 사시나요? 특별시에 사시나요? 아니면 농촌, 어촌, 산촌이라고 불리는 이런 도서지역이나 한적한 곳에 사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지금은 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그런데 유엔에서 보기에는 많은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지역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 경제사회국에서 발표한 2012년 유엔 도시보고서에 따르면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제는 도시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달 500만 명 이상이 또한 가까운 도시로 지금 이주 중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도시민의 세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멀지 않아 전 인류는 전부 다 도시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어떨까요? 관련 통계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진행돼서 도시화율은 1970년대 말에 드디어 50%에 육박했고요. 1990년대 들어서는 75%, 현재는 무려 90% 가까이 도시화율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주거 형태, 거주 지역인 도시는 도대체 언제부터 왜 어떻게 형성되어 왔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류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주로 거주하고 있는 거주 지역인 도시는 과연 어떠한 것을 도시라고 부를까요? 도시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가 좀 찾아와 봤는데요. 도시란 일정한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대거 모여 함께 사는 곳을 도시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좀 더 학술적으로는요. 인구 5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상업이나 공업 등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50% 이상인 공간을 도시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도시가 형성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단연코 도시가 형성된 원리도 경제 원리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도시의 탄생은요, 생산활동의 변화로부터 기인을 해 왔는데요. 사실 도시가 없었던 원신 시대에는 도시가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시 시대의 우리 생산활동은 어땠나요? 대표적으로 자급자족이라는 단어로 대변될 수 있겠죠. 즉, 자신이 필요한 모든 물건을 자기 스스로 만들고 조달해서 생활하는 것이 원시시대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급자족 문화가 보편적일 때는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오히려 해로울 때가 많습니다. 먼저요, 내가 쓸 물건 내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옆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도난의 위험성도 높습니다. 또한 원시시대와 같이 위생이나 보건 상태가 취약한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 경우 병충해, 전염병, 기타 다른 질병으로부터의 노출도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모여 사는 것 자체가 이익보다 폐해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모여 살다 보면요, 농작물을 얻어내기도 쉽지 않겠죠. 그리고 땅값까지도 오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혼자 자급자족하기가 더욱더 불리해지겠죠. 이런 상황에서 원시시대에서는요, 즉 자급자족을 할 때는 모여 사는 도시가 형성되지 않고 띄엄띄엄 부락을 또는 촌락을 이루면서 건너 사는 형태가 주로 거주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사회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각자 자신의 신분 또는 자신의 직업에 맞는 특별한 분야에 종사를 하기 시작하면서요. 즉, 내가 만드는 전문적인 물건을 생산하는데 특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나는 내가 좀 더 잘 만드는 물건, 나는 내가 특화한 물건을 좀 더 많이 생산하고 내가 없는 물건들은 서로 교환해서 사용하는 것이 잉여 생산물을 만들고 보다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신분제 사회에서 다양한 직업의 분화와 전문성이 등장하면서 자연히 자급자족은 할 수 없게 되겠죠. 따라서 내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물건을 쉽게 조달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 살아야 될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됩니다. 바로 신분제 사회와 함께 도시가 등장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즉, 서로 모여 살 때 더 큰 이득이 됐기 때문에 도시가 형성된 겁니다.
초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4대 문명지는요, 비옥한 곡창지대를 옆으로 두고 있고 원활하게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강 근처에서 형성이 됐는데요. 하지만 곧이어 등장하는 여러 도시들은 전혀 다른 주거 환경 속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즉 도시가 점점 다른 형태로 진화 발전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원전 3000년경에 페니키아인들이 거주했던 지역인 곳은요, 주로 염료를 생산했던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염료 말고 다른 필요한 물건은 어떻게 조달했을까요? 바로 교육을 통해서 조달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은 자연 조건상에서 어족 자원, 즉 생선을 얻기 쉽다면요. 또 다른 지역은 산림에서 소금이나 그 밖에 광물 자원, 그 밖에 사냥감들을 주로 얻기 쉬웠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두 지역에서 형성된 도시들은 상호 교육을 통해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할 수도 있겠죠. 사실 대표적인 도시국가의 전형이었던 아테네 역시도 독자적인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아테네는요, 간의 수공업과 올리브 제품들을 주로 생산했는데요. 그럼 아테네 지역에서 필요한 다른 물자는 어떻게 조달했을까요? 바로 그리스 지역에 있는 인근 다른 도시국가들과의 교역을 통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여러 생산 물건들을 조달해 왔습니다. 이러한 도시국가들은요, 아테네뿐만 아니라 이후 세계적인 도시국가로 또는 도시로 성장해 왔던 베니스, 제노바 등도 역시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즉, 과거에는 하나의 물건만 특화해서는 도저히 생산할 수 없었던 지역이 교육을 통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을 갖게 된 것이죠. 아마 해외여행을 다니신 분들은요, 사막 한복판에 있는 도시라든가 어떠한 물이나 어떠한 거주 조건이 좋지도 않은 지역에서 대규모 도시가 형성된 것들도 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러한 도시는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러한 도시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거리에 있는 도시들이 직접적으로 단번에 교역을 하기 힘들 때는요, 이렇게 중간에 중개무역을 하는 여러 도시들이 형성됐고요. 이러한 도시들은 교역도시라고 해서 주로 숙박 기능이나 또는 교역에 필요한 여러 보험이나 투자, 그 다음에 대출들의 기능을 통해서 성장해 왔는데요. 사실 우리가 요즘 마주치는 여러 도시들 중에서는 이런 교역 기능을 통해서 성장 발달해 왔던 도시들도 많습니다. 미국의 예를 이번에는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의 경우에도요, 여러 도시들이 발전을 해 왔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도시를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미국의 동부 연안 지역인 뉴욕을 비롯해 동부 해안가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주로 발전해 왔습니다. 주로 우리가 오대호 연안에 있는 도시들이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이들 도시들은요, 특정 농산물 생산에 유리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주로 성장해 왔는데요. 차차 내륙 지역의 도시들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서해 해안 지역에도 도시가 형성되게 됐는데요. 이런 서해 해양 지역의 도시와 내륙 지역의 도시가 형성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바로 미국의 동서횡단 철도가 기인합니다. 철도를 통해서요, 서부 지역에 있는 금광이라든가 서부 지역에 있는 여러 자원들을 동부로 이송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중간에 철도역들을 개설하게 됩니다. 그때 개설됐던 여러 철도역들이 지금도 미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도시의 시발점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보면, 아하, 도시의 형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경제적 유인 때문에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서요, 세계적인 도시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경제적 유인이 중요한 역할을 작용했다는 사실을 아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시 자체가 성장하는데도 경제적 유인은 중요하지만요, 우리 개개인이 어느 지역에 살지 결정할 때도 아마 경제적 유인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의 형성과 발달이 주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작용되시는지 아마 아셨겠죠? 바로 경제적인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의 발달과 내 거주지를 결정하는데 오늘의 강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